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무역연구원이 발간하는 KCI 등재학술지 무역연구의 편집 요령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논문이 MS 워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문 논문은 HWP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논문을 무역연구 논문 투고 사이트인 잼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 이미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문 논문을 MS 워드로 작성하시는 이유는 미국에 영문 교정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다시 영문 교정이 끝나면 아래 한글로 변환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국문 논문은 처음부터 아래 한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환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 논문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abstract, keywords, gel classifications, 그 다음 본문상의 표와 그림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상의 문헌의 인용이나 참고 문헌 목록상의 모든 문헌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 작성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국제학술지 등재 신청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스코푸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반드시 돼야만 스코푸스에 나중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 논문 같은 경우에 또는 영문 논문 같은 경우에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앱스트랙트가 작성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장 제목, 그 다음 절항호의 제목이 있는데, 국문 논문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넘버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장이 결론이 끝나고 나면 뒤에 참고 문헌을 영문으로 표기를 하시고, 부록이 있는 경우는 부록을 어펜딕시스로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부록이 한 개밖에 없으면 어펜딕스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문 논문 같은 경우는 순서는 동일한데 절항호를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1점, 1점, 1점 이런 식으로 절과 항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록이 있는 경우에 부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부록이 없으면 부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논문의 첫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머릿말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볼륨 16 넘버 5 하는 것은 16권 5호를 뭐 의미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DOI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무역 연구의 DOI 번호이기 때문에 저자분들께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논문의 경우는 이와 같이 제목을 국문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국문 논문이라 하더라도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문 논문 제목 뒤에 별표를 붙이는 이유는 사사표기가 있는 경우에만 별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고 볼드체로 해주시고, 소속은 학과명, 학교명, 직위 순서로 이렇게 이거 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학교명, 학과명, 직위 순서입니다. 네, 학교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논문이라 하더라도 영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영문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자는 가급적이면 이 이름과 이름 사이는 한국 저자인 경우는 하이픈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님처럼 Y하고 R은 대문자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자와 저자 사이는 쉼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 소속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됩니다. 학과명이 먼저 나오고 학교명, 국가명을 써주게 됩니다. 이때는 단지 영문 같은 경우는 직위는 생략합니다. 예, 그래서 한글과 영문의 소속 표기 방법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이탈릭체로 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저자분들께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접수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자들마다 다 다르게 표기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연구원에서 임의로가 아니고 그 접수된 순서대로 또는 수정된 순서대로 그 날짜에 맞게끔 정확하게 기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를 작성하실 때 어떤 논문들은 하이픈으로 작성을 하는데 저희는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콜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콜론 뒤에 부제목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론 뒤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우셔야 되고 콜론 앞에는 붙이시면 됩니다. 영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제목의 경우는 단어마다 대문자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물론 그 전치사나 관사, 예, 그 다음에 접속사는 예, 그대로 소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관사라 하더라도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대문자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도 부제의 제목에 부정관사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기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저자가 3인 공제인 경우는 세 줄로 세 칸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속과 직위는 한 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는 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속 부분을 이렇게 두 줄로 작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trac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는 abstract라는 단어를 볼드체로 진하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bstract 내용은 그냥 문장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항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purpose,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design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findings, research implications 이와 같이 항목 제목을 쓰시고 진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목을 쓰지 않으면 이 항목대로 초록을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항목 제목을 쓰고 이 항목 제목에 맞게끔 내용을 작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 내용은 200에서 250 단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작성을 해 주시는데 키워드와 젤 클래시피케이션스는 이와 같이 이탈릭체로 쓰시되 키워드 같은 경우는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시고 3개에서 6개 사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젤 클래시피케이션스는 경제학 학문 분류 코드입니다. 요거는 저자분들께서 각 논문의 제목이 경제학 학문 분류 코드에서 어떤 코드에 해당하시는지를 젤 코드 이 목록집을 보시고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표기가 있는 경우는 각주 부분에 이와 같이 별표를 하시고 이렇게 어디서 지원을 받은 것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사표기는 뭐 감사의 글 이런 것은 작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어떤 논문들은 감사의 글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는 감사의 글은 표기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논문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지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재가 돼야 된다. 반드시 이 논문이 기재되는 그런 부분만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저자는 first author 이와 같이 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여기 author의 A는 대문자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고 공동저자는 co-author로 해서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A도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저자 옆에 A, B, C로 붙였는데 그 순서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카피라이터 부분은 저자분들께서는 그대로 요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앱스트랙트 길이가 좀 짧은 경우는 서론 부분이 첫 번째 페이지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는 편집자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분들께서는 서론을 작성하실 때 그냥 두 번째 페이지부터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땡길 건지 여부는 편집자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PA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참고 문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키트리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한국식에 맞게끔 APA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식에 맞게끔 이와 같이 좀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자분들께서 뭐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이와 같이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토 타카토시, 뭐 또 호이부치 사토시, 사토 키요타카 이런 식으로 저자가 4인 공저자로 돼 있죠. 그러면 저자를 제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연도를 작성하시는데 연도 부분은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pril 201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도 부분을 그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작성을 해 주시고 보고서 번호가 있다고 하면 가로 안에다가 보고서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가 발행된 도시명이나 국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화면상에서는 아직 안 나타나 있죠. 도시명, 국가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 기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RIETI죠. RIETI가 발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이 보고서의 페이지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URL 주소가 있을 겁니다. URL 주소를 쓰실 때는 이 APA 방식은 retrieved fro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검색되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할 때는 APA 방식도 available from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키트리 방식은 그냥 available from으로 다 통일해서 작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용 가능하다 뜻인 이 available from을 쓰시고 URL 주소를 작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보고서의 아랫부분에 보니까 RIETI 발행기간의 풀네임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행기간의 풀네임을 RIETI 대신에 이와 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처럼.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수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수를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 도시나 국가를 봤더니 주소가 나와 있죠. 보고서 아랫부분에 봤더니 도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쿄로 나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뭐 재팬 여기 나와 있죠. 또 이렇게 도쿄 재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저자만 성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의 맞춤법에 맞게끔 이름 성으로 전부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저자만 이와 같이 성 이름으로 작성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상에서는 성과 연도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과 연도만 작성을 하는데 그런데 참고문헌 목록에 가시면 성과 이름 연도뿐만 아니라 서지 정보를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본문상에 있는 성을 가지고 참고 문헌 목록에서 정확한 서지 정보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을 배열을 할 때는 성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참고 문헌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성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본문상에서도 성 이름의 순서로 이렇게 첫 번째 저자만 이렇게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의 맞춤법에는 맞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성은 일본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성을 갖다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아, 이것이 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물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도 대문자로 표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표기하는 경우에도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 타카토시에서 두 번째 저자 이후부터는 콤마가 없는데 첫 번째 저자는 성 콤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의 맞춤법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영어의 맞춤법은 순서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콤마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의 맞춤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토 타카토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름 성의 순서인데 콤마가 찍혔다는 얘기는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이토 다음에 타카토시 같은 경우는 이니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저자인 경우는 이름을 이니셜로 작성합니다. 예, 그래서 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이니셜로 작성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 성의 순서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로. 자, 그러면 이 이토 타카토시를 이렇게 작성했더니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부분을 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제목을 적었더니 부제 부분이 대문자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제 부분을 대문자 표기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문헌이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 번호를 보시면 갈로 안에 들어가는 보고서 번호에서 원래 문헌은 넘버점이 없는데 콤마 다음에 보고서 번호라고 하는 것을 넘버를 이렇게 약으로 표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고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갈로 안에다가 보고서 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서 번호가 있는 경우만 갈로 안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밑에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명, 국가명에 대한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나라의 수도인 경우는 굳이 뒤에 국가명을 적지 않더라도 어딘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수도인 경우는 국가명을 생략한다. 그래서 그냥 도시명 콜론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수도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 콜론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산만 적어 놓으면 이것이 어떤 국가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인 경우. 그래서 이 코리아의 K는 대문자로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이 주 도시명 다음에 국가명 대신에 주명을 두 개의 대문자 약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이렇게 뉴욕 콤마하고 NY가 적히겠죠. 앞에 있는 뉴욕은 도시명이고요.
뒤에 있는 NY는 주명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보고서가 이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서가 이와 같은 순서로 작성이 되는데, 물론 보고서 제목은 이탈리크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이탈리크로 작성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 같은 경우, 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보고서 이름 제목 대신에 도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판 번호가 있다면 보고서 번호 대신에 판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available from이라고 하는 것을 적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책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콤마 순환이 되겠죠. 왜냐하면 영어 맞춤법에서는 순환 전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콤마 순환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여기 이니셜로 쓰지 않았느냐? 예, 한국인 저자를 포함한 동양 저자들은 뭐 이름을 다 한국인 저자는 반드시 이름을 전부 다 써주셔야 되고요. 뭐 중국이나 일본인 경우는 저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니셜로 표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 저자는 영문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이니셜로 쓰지 않는 이유는 김이박, 예, 김이박이라고 하는 성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김하고 이니셜만 쓰게 되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문헌상에 그냥 성만 본문상에 성만 쓰고 뒤에 참고 문헌상에 이니셜로 써놓으면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상에도 성과 이름을 모두 쓰고요. 이니셜로 표기하지 않고 참고 문헌 목록에서도 성과 이름을 모두 쓰는 걸로 이렇게 키트리 방식에서만 독특하게 정한 것입니다. 한국식에 맞게끔. 그래서 정, 콤마, 순환 같이 쓰시고 발행 연도를 2020으로 적고 출판 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탈리처로 책 제목을 적어주시고 뭐 6개정판이라서 이와 같이 CX 에디션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이고 국가명은 수도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올이라고 표기를 했죠. 그래서 초판인 경우는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올인데 뭐 퍼블리셔나 또는 퍼블리싱 컴퍼니 또는 이런 컴퍼니, 인코어퍼레이트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출판사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퍼블리싱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작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출판사에 이제 프레스나 북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키트리 방식이나 APA 방식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것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대신에 학위 논문 제목을 이탈리크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위 논문의 제목이 곧 책 이름,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크로 작성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판번호 대신에 이것이 박사학위 논문인지 석사학위 논문인지를 이렇게 갈로 안에다가 정자처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도시명, 국가명, 학위 수여 대학을 쓰시면 됩니다. 대학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 대학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요 대학이 소재하는 도시명, 국가명을 쓰시고 페이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시할 때는 박사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제목 옆에 갈로 안에 정자체로 doctoral dissertation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서영 2002년도에 학위 논문인데 이와 같이 적어주시고 당국 유니버시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doctoral dissertation이 아니고
master's thesi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동춘 박사는 퍼두 대학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이 퍼두 대학이 소지하고 있는 도시명 뭐 웨스트 라파에트가 돼 있고 인디애나 주를 의미하는 IN 주명을 적어줬습니다. 자, 그다음 편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저인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편저인 경우는 이와 같이 편저자라고 하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편저자 뒤에다가 괄호 열고 ed점을 작성해 주십니다. 예, 에디터를 작성해 주시는데 요거는 판본을 의미하는 소문자 ed점하고 다르게 대문자 e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저자가 한 명일 때는 ed점이고 편저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복수형인 EDS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카고 인슈런스라고 하는 화물 보험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 6판이라고 6개정판인데 6판을 의미할 때는 소문자 ED점을 쓰시는 거고 근데 이 저자가 편저자일 때는 편저자를 의미하는 편저자 뒤에다가 ED점을 써주시면 되겠죠. 괄호 안에. 자, 그리고 이제 편저자가 2명일 때는 가로 안에다가 EDS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저 안에 서론이나 장이 있는데 이 서론을 작성한 저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또 개별 장을 작성한 저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표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편저를 쓰시는 거는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편저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편저서 안에 하는 인을 하겠죠. 편저서 안에 장 제목이 있습니다. 장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다. 장 제목을 작성한 저자가 있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손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래에 표기하면 같이 됐겠죠. 그런데 항상 본문상에 표기할 때는 저자 연도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 뒤에 있는 연도를 저자 다음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연도가 앞으로 옮겨왔죠. 예, 이렇게 옮겨오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면 저자 연도, 장 제목하고 마침표하고 대문자 i에다가 인을 쓰시고 편저자를 ed점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장 제목 뒤에 장 제목은 이 쌍따옴표를 적어 주셔야 되고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APA 방식은 각 항목을 구분하는 것을 마침표로 구분합니다. 근데 키트리 방식은 마침표로 구분하지 않고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 여기 편저서일 때 장 제목 다음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를 찍는데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저서 안에 논문 서론 장 등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작성이 됐을 겁니다. 예를 보시면 앞에 있는 프리덤맨이라고 하는 요거는 저자가 되겠고요. 이 편저서의 발행일자가 되고 요거는 그 장이나 서론에 또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쌍따옴표 들어갔죠. 그다음 마침표하고 인 하고 이제 편저자가 기재가 되고 이제 이 편저서의 명칭이 이탈리치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콤마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 도시, 국가, 그 다음에 발행 기간, 페이지 수가 있겠죠. 예,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편저자가 둘인 경우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저자 연도, 서론 제목, 편저자명인데 편저자가 2명이니까 가로 안에 EDS 점을 작성했죠. 그 다음에 편저서명을 쓰고 도시명 국가명 발행기간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술지입니다. 학술지는
정기 간행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은 비정기 간행물하고 작성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연도,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쓰시는데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콤마하고 학술지명을 이탈리크로 한 이유는 학술지 자체가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술지명을 이탈리크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지명 다음에는 권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권 다음에 호는 갈로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때는 학술지 같은 경우는 발행 기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쓰시고, 만약에 DOI 번호가 있는 경우는 DOI 번호를 available from은 적지 않습니다. available from을 적지 않은 상태에서 DOI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콤마 석재 2019 이와 같이 저자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을 쌍따옴편에 적고, 그 다음에 저널명, 이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가 바로 무역 연구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무역 연구는 AND 소문자 AND를 쓰지 않고 AND 부호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ND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 이제 건호를 붙여서 15건 2호라고 적으시고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이제 이 DOI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DOI 번호는 논문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무역연구 논문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와 같이 DOI 번호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DOI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목록에 저자 그 다음에 서양 저자이기 때문에 이니셜을 적고 연도 적고 논문 제목, 그 다음에 논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이와 같이 대문자로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학술지명을 쓰시고 권호, 페이지 수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본문은 그냥 성과 연도만 적죠. 그래서 돌란 2020-2015는 뭐 브라브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그 모든 서지 정보를 다 작성하게 되면 본문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저자와 연도만 작성해 주시고, 예, 이 본문상에 이 인용된 것을 정확한 서지 정보를 보시려고 하면 참고문헌 목록에 가서 보시면 된다 하는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저자와 연도만 작성해 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문장 뒤에 쓸 때는 갈로 안에다가 돌란 콤마 2015 이와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쓸 때는 돌란 한 칸 띄우고 가로 열고 2015 갈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저자인 경우는 바로 이제 뭡니까? 전 콤마 순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똑같이 적어 주시는데 본문상에서는 그냥 한국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콤마 생략하면 됩니다. 원래 이제 영어 표기이기 때문에 전 콤마 순한으로 적어야 되지만, 예, 요 경우만 키트리 방식에서는 그냥 전순환 해서 콤마를 없애고 본문상에서는 그대로 전순환 이렇게 적어 주신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 무역 연구가 한국에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분들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예, 한국 분들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전순환 이렇게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트리 방식이 다른 방식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성의 순서로 쓰는 것이 영어의 맞춤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RH 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자만 밀러, RH, 예, 성 이름으로 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콤마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 문헌상에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첫 번째 저자만 콤마, 성, 콤마,
이니셜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니셜, 예, 그 다음에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APA 방식은 모두 다 그냥 성, 이니셜, 성, 이니셜, 성, 이니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키트리 방식은 첫 번째 저자만 성, 이니셜로 쓰신다는 거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ML 피셔, 이게 영어의 맞춤법이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게 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밀러 RH로 한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콤마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표기의 순환전인데 정콤마 순환으로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원래는 뒤에가 성이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앞에 것이 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첫 번째 저자만 이렇게 성, 이름으로 적어줬다. 동양 저자인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건 중국인 저자인데 중국인 저자도 동양 저자이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성, 이름을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저자는 이름 사이에 하이픈을 적지 않는다 하는 것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저자도 마찬가지로 예, 그 성, 하고 이름을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오 이토는 콤마가 없기 때문에 앞에가 이름이고 이토가 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 목록 1인 저자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1인 저자는 밀러, RH였는데 2018이죠. 그리고 논문 제목 쭉 나가는데 그냥 본문상에서는 이와 같이 밀러 2018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인 저자인 경우는 밀러, RH고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 성으로 쓰는데 이 두 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APA 방식은 and 부호를 쓰지만 예, 키트리 방식은 그냥 and로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예, 복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APA는 어떤 때는 and를 쓰고 어떤 때는 and 부호를 쓰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트리 방식은 and 부호를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and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Miller and Fisher 2018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3인 저자인 경우도 첫 번째 저자만 성, 이니셜로 써주시고 두 번째 저자와 마지막 저자 사이는 and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상에서도 밀러, 피쉬 앤 OT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인부터 뭐 5인, 6인, 7인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7인 저자인 경우는 6인까지만 써주시고 6인까지만 써주시고 7인은 쓰지 않습니다. 7인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에델이라고 하는 것. 이 에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누구 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델로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뭐 한 12명이 되는데 12명 이름을 다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6명까지만 적고 나머지는 뭐 누구 왜 이렇게 에델로 표기해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의미인 에델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문상에서는 3인 저자까지만 이름을 적어다 주시고 4인 이상의 경우는 전부 다 생략합니다. 그냥 첫 번째 저자만 적고 에델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밀러 에델 2018 이와 같이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저자인 경우는 예, 전 콤마 순환이지만 본문상에서는 콤마를 빼고 한국식으로 그냥 전순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많은 저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순환할 때 순의 S, H의 환의 H는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소문자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예,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2인 저자인 경우도 참고 문헌 목록은 정, 순환, N, 서영리 이와 같이 썼지만 본문상에서는 전순환, N, 이서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 문헌 목록의 두 번째 저자가 서영리라고 돼서 본문상에서도 서영리로 쓰지 않고 본문상에서는 그냥 한국식으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순환엔 이서영 이렇게 해서 그냥 본문상에서는 한국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상의 인용 방법에서 보시면 전순환, 신규리, 강희김, 서영리, 동춘김, 앤드 동춘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저자죠. 중국 저자인 경우는 이와 같이 청우원스 뭐 이렇게 천양, 후왕 이렇게 뭐 적어놨습니다. 네. 그다음 일본 저자도 마찬가지로 적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자만 이와 같이 성, 콤마,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된다. 동양 저자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저자부터는 이름, 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상에서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밖의 문헌의 구분은 쉼표와 엔드로 구분합니다. 예, 첫 번째 보니까 위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자 연도 쓰시고 콤마로 구분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실크로스 풀앤홀 해가지고 2012 돼 있고 두 번째 문헌하고 콤마로 또 구분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자 다음에 마지막 저자산에 엔드로 구분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콤마 엔드로 구분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콜론으로 문헌과 갈로 안에서는 문헌을 구분하는 것이 콤마로 구분하지 않고 세마이콜론, 예,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자가 갈로 안에서는 이와 같이 넬슨 앤 로즈 콤마 2008 다음에 문헌 구분을 위해서 세마이콜론을 했다. 두 번째 저자도 세마이콜론, 이와 같이 세마이콜론으로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의 배열은 첫 번째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 K가 먼저고 그 다음에 L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R이 그 다음이죠. 예, 알파벳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표와 그림의 제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그림의 제목을 보시면 그림 제목 같은 경우는 FI 이렇게 사진만 없어지고 제가 이름을 김윤두 건국대 교수 여기 지금 바꿔놨어요. 소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FI.1점 이렇게 해서 피규란 단어를 약으로 써주십니다. FI.1점으로. 그리고 제목 부분도 단어의 첫 글자는 전부 다 대문자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 테이블 1은 이와 같이 풀네임으로 다 테이블 1 이렇게 점을 찍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 같은 경우는 부록이 하나 있는 경우는 appendix로 쓰시고 둘 이상일 때는 appendices로 써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그 다음 이제 부록은 넘버링을 1, 2, 3, 4로 하지 않고 대문자 AB로 표기합니다. ABCD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상의 표와 그림의 제목은 숫자로 1, 2, 3, 4로 순서로 작성해 주시고 부록상의 이 순서는 대문자 ABCD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논문을 보면 뭐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는 테이블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갈로 안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만약에 부록에 있는 게일 때는 뭐 부록 피겨 A, appendix 테이블 A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밑에 영문도 같은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테이블나 피겨의 본문에서 갈로를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세 갈로를 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작성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테이블 1을 작성해 주시고 제목마다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단위도 보면 이와 같이 대문자로 표기해 주시고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를 먼저 쓰시고 각주 다음에 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출처, 예, 참고 문헌을 소스 다음에 써주시는데 이 소스는 이것도 본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자 연도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저자 연도로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하실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가로줄, 세로수는 모두 뺍니다. 세로줄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기하지 않고 가로줄만 작성하는데 제일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을 빼는 이유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빼서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된다고 하면 굳이 어명을 넣을 필요가 없지만, 예, 어명을 넣지 않으면 내용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와 같이 그 어명을 넣어서 줄 대신에, 선 대신에 어명을 넣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우처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노우처, 각주가 한 개인 경우는 s를 빼겠지만 여기는 각주가 세 개이기 때문에 복수형인 s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과 같이 표기를 해주시고, 자, p 값을 작성하실 때 이 p는 이탈리처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큰 거부터 먼저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0.1, 0.05, 0.01 이런 식으로 숫자가 큰 것부터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예, P값은 이탈리처로 작성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편집 요건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